전세금까지 국가가 나서서 감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여권을 중심으로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베네수엘라식 통제냐라는 비판인데 대통령이 설치를 검토하라라고 말한 뒤 정부가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까지 단속할 방침을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카페 등등에서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다 위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처벌한다는 겁니다. 형사처벌을. 시장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투기꾼 넘어서 범죄자 취급하냐. 베네수엘라냐. 대한민국 플러스 베네수엘라냐. 조만간 병원 감독기구도 생길 것 같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공무원들 자리만 늘리는 대책 아니냐. 선거판도 아닌데 너무 조급하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강제적 단속에 대한 저항이 커질 거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부동산 감독기구가 없어서 부동산 값이 올랐냐.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제도를 그냥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모든 것을 다 감독하고 모든 것을 다 처벌하고 모든 것을 다 규제하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와 관련돼서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 진행 중인데 이제는 전셋값을 감독하기 위해서 감독기구를 만들고 부동산 카페까지 들여다봐서 형사처벌하겠다? 이게 과연 능사일까요? 능사이지도 않을 뿐더러 현실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저런 일을 하기 위해서 또 공무원을 뽑을 것인가? 또 지금 있는 일들도 말하자면 규제를 체크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좀 특히나 민주당 내에서는 당정협의회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데 대한 불쾌감도 민주당 내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정무적으로 보더라도 내년 초에 보궐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는 상황에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물론 퍼센테이지로 보면 집 가진 사람 또 강남에 집 가진 분이 전체 국민의 몇 프로인가 이렇게 하면 소수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 부동산 정책은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예.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당정 협의 없이 정부가 이렇게 땜질식으로 계속 추가적인 어떤 강공수만 둔다는 것은 능사가 아니고 현실적인 어떤 대책도 되기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대통령 발언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중이 높아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보유세만 놓고 본다면 0.9라는 숫자가 실제적으로 보면 미국에 비해서 낮을 수는 있습니다만 미국은 실제로 그런 보유세 비중에 비해서 말하자면 이 과세 감면을 해주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연말 소득에 대해서 공제를 해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 한 채 있는 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유세를 거두되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떤 복지 혜택의 축소가 되지 않는 그런 방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양도세, 거래세, 보유세를 합치면 우리나라가 세계 2위 수준까지 돼버려요. 예. 현재.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대통령에게 그 부분만 딱 실제로 보유세가 낮은 건 맞는데 그 부분만 딱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틀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또 미국의 달러 가치 하락에 따라서 경제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잘못되면 이게 부동산 가격만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과세가 강화되면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결국엔 채증 현상이 생기죠. 그것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민스크 모멘트처럼 좋은 어떤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는 그런 어떤 또 경기 침체의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좀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전 국민을 잠재적인 투기꾼, 범죄자 취급하는 건 아니냐라는 야당의 비판이 거센 논란인 만큼 이 이슈는 계속될 것 같은데요. 오늘 대통령의 지지율과 또 정당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새로 나왔습니다. 조금 전 공개가 된 건데 바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통령의 부정평가는 더 높아졌습니다. 52.5%가 대통령 못하고 있다. 라고 평가했고요. 43.3% 긍정평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어떨까요? 자, 이건 반드시 고시해야 할 사항이고요. 정당 지지율은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 수치적으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뒤바뀌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36.5%, 더불어민주당은 33.4%, 나머지 정당들은 다음과 같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합과 또 국민의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합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의 지지율 합이 더 앞선다라는 부분도 한 가지 흥미로운 요인일 것 같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 박정하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못하고 있다. 부정평가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 정당 지지율도 이런 변화를 보였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주 정당 지지율이 이전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이 뭐 오차범위내에 들어와서 근접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지금 이제 역전돼서 물론 오차범위 내입니다만 순위가 역전되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범여권, 범야권의 비율이 오히려 이제 역전이 됐다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좀 있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그리고 정책이 영향을 좀 미쳤습니까? 저는 뭐 최근에 있었던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뭐 박원순 전 시장에 관한 문제 뭐 예.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으리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대통령에 대한 긍부정 평가가 저렇게 한 10%포인트 가량 긍부정 평가가 역전 그러니까 크로스가 되고 나서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게 여권에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전 같은 경우 대통령의 인전 말 한마디, 정책 발표 한마디가 긍부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좀 어려운 국면을 헤쳐나갈 수 있는 영향을 미칠 텐데 저렇게 해서 긍부정 평가가 많은 차로 벌어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여권에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건 결국에는 뭐 일부 야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레임덕 얘기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면 뭐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그다음에 청와대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가속화되면서 점점 그 균열이 생겨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참에 아직도 여전히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고 대한민국 더 잘 발전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 점 좀 제대로 한번 챙겨봐서 그냥 뭐 늘상 하는 것처럼 뭐 여론 지지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는 생각 말고 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첫 번째 소식 전해드렸고요.